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배우러와 제54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실패가 낳은 걸작 3M 포스트잇입니다.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죠. 삶과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입니다. 3M 포스트잇 스토리를 오늘 얘기할까 합니다. 여러분 포스트잇 붙였다 뗐다 하는 메모지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그야말로 메모지로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근데 학생들의 경우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책상 옆에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외우기도 하고요. 이분의 경우는 책상 위에 많은 것을 붙여놓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부님들께서는 냉장고에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할까 장 보러 갈 때 까먹지 않기 위해서 또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중요한데 전화를 걸어야 되고 또 몇 시에 애기 분유를 먹여야 되고 이런 것도 적어놓고 하지요. 그러나 많은 용도 중에서 3M 포스트잇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은 아마 이렇게 견출지로 쓰이기도 하고 그 회의할 때 아이디어를 모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디어가 나면은 포스트잇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한 포스트잇을 가지고 화이트보드에 붙여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하고 합쳐서 어떤 분류를 한다거나 분류를 할 때 이쪽으로 붙여보기도 하고 저렇게 붙여보기도 하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트잇은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정말 포스트잇이 사무용품으로서 또 회의용품으로서 메모지로서 정말 유용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잇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포스트잇을 개발한 회사 3M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M은 M자가 3개인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그 미네소타 주라고 있죠.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니팩처링, 미네소타에 있는 광물업 그리고 제조업이다 이런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1902년에 브라이언이를 비롯한 5명의 청년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광산에 좀 투자를 해라 이렇게 꼬드긴 거예요. 굉장히 좋은 그런 광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샀는데 나중에 방문을 해보니까 이게 처음에 알아보지도 않고 산 거예요. 방문해 보니까 무슨 금덩어리나 좋은 광물이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돌멩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돌멩이들을 막 던지고 보니까 돌멩이가 의외로 단단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강옥석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 광산을 샀기 때문에 그 강옥석이라도 이용해 볼까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강옥석을 갈아가지고 연마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포에다가 헝겊에다가 붙여서 돌가루를 붙여서 빼바라는 걸 만들어서 이 자동차에 포장을 하려면 자동차 표면을 매끄럽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빼바로 연마제로 이렇게 매끄럽게 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만들게 됐죠. 스카치 테이프도 대단한 베스트셀러죠. 1930년에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스카치 테이프는 우리들의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엔 포스트잇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3M에는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생활용품, 필름, 전자제품이 들어간 디스크, 헬스케어 제품, 항공사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에서 한 100위 정도 있고요. 종업원 수도 6만에서 7만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 회사에서 만든 걸작품 포스트잇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포스트잇의 탄생 스토리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생각해 보세요. 연마제를 생각해 보시면 접착제가 3M 제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달라붙어서 접착제를 계속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접착제를 연구를 했을까요? 물속에서도 달라붙는 접착제, 한 번 붙으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어떤 재질에도 붙는 접착제,
강력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죠. 스펜서 실버라는 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은 66년에 입사를 해가지고 96년에 퇴사할 때까지 30년 동안 접착제만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초창기에 이분이 접착제를 연구하다가 뭘 만들었는데 이상한 접착제가 나온 거예요. 강력 접착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강력과는 너무나 먼 붙었다가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상한 접착제가 나온 것입니다. 실패작이죠. 그러나 3M에서는 실패작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범, 그런 조직의 문화가 있어서 그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펜서 실버 씨는 이렇게 생각했죠.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또 나중에 쓸모가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발표를 했는데 그게 1970년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에 아트 프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아트 프라이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시고요. 1931년생이니까 스펜서 실버보다는 10살이 더 많으신 분이네요. 그분은 어느 날 성가대로 활동하면서 찬송가에다가 오늘 부를 찬송가 페이지에다가 종이를 메모를 해서 꽂아놨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 종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새로 찬송가를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낭패를 본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메모지가 있어서 이거 붙여놨다가 나중에 뗄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1970년에 4년 전에 발표한 그 실패한 접착제 생각이 얼른 나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 보자. 그래서 다시 그 실패한 접착제를 들여다보게 되고 실버와 프라이가 포스트잇의 공동 발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제품이 시장에 나온 것은 포스트잇이 시장에 나온 것은 1977년이고요. 처음에는 좀 고전을 했지만 1980년부터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20세기를 대표하는 제품 중에 하나로 평가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실패가 나온 걸작품들이죠. 실패를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표를 향해서 추구하는 건 매우 좋지만 의도치 않게 뜻밖의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뜻밖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발명에, 새로운 발견에 시발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인생이고 또 이게 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관심을 두고 각도를 바꿔보면은 그것이 대단한 제품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전자레인지도 어떤 마그네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장이 발생이 돼가지고 갑자기 초콜릿을 녹여버렸다. 이런 이상한 실수에서 이상한 우연에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타이어인데 고무 타이어인데 고무만 가지고 타이어가 될 수가 없고요. 거기다가 황산을 부어야 되는데 화가 나서 황산병을 던졌는데 거기서 우연히 발견됐다는 것이고요. 다이너마이트도 이게 폭발물인데 폭발물이 쉽게 폭발해 버리면 이 다이너마이트를 우리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폭발을 안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폭발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것도 우연히 그렇게 됐고요. 페니실린도 어떤 곰팡이 균에 의해서 페니실린이 세균이 죽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연구자가 이게 그 휴가를 떠날 때 처리를 안 하고 뚜껑을 닫고 가야 되는 뚜껑을 안 닫고 가면서 실수해서 생겼고요. 헬리코박터균도 휴가를 떠나면서 이거를 균을 잘 처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가는 바람에 장기적으로 배양이 돼서 발견했고 우연과 실수가 새로운 발명이 된다는 그런 사실, 그런 예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잇 우연히 만든 걸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조용호 관장의 좌우지간 에디슨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상당수는 자신이 얼마나 성공 가까이 갔는지 모르고 포기한 사람들이다. 끊임없이 실패를 해봐야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막판에 버려버리면 거기서 좌절해버리면 조금 남았는데 말이죠.
조금만 가면 성공인데 그것을 모르고 맛보지 못하고 그냥 내려와 버린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매튜슨이라는 미국 야구 선수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야, 이거 참 가슴을 팍 치는 얘기네요.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승리하면 조금 얻을 수 있고 패배하면 그리고 조금 더 각도를 바꾸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 오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평생교육에 대한 또 글로벌 외국 교육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화에 또 뵙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구독 신청 안 하셨으면 구독 좀 꾹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